백영모 선교사가 2달째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가운데 교단 대책위가 한국교회에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한 북한 인권단체가 북한 주민의 인권 보장을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며 지역과 사회를 잇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안양 신광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국내 크리스천 기업인들의 연합체 한국기독실업인회가 제45차 한국대회를 개최합니다. 미국의 인권운동가 제시 잭슨 목사가 한국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한국교회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티비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소속 백영모 선교사가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최근 백 선교사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돼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재심이 청구된 가운데 기성총회가 백 선교사의 석방을 위해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옥중서신도 공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소속 백영모 선교사의 구속적부심 재심의가 요청된 가운데 교단 내 석방대책위원회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교회 연합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이날 이번 사건은 정황상 셋업 범죄가 분명하다며 억울하게 구금된 백 선교사의 빠른 석방을 위해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백 선교사와 관련해선 구치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옥중에서도 말씀을 붙들며 선교사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적부심이 기각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제가 이제 2번에 걸쳐서 이틀 동안 매일매일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확인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백영모 선교사님이 지금도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백영모 선교사가 보내온 옥중 서신도 공개됐습니다. 백 선교사는 서신을 통해 본 적도 없는 불법 무기 소지와 폭발물 소지란 죄명이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약 15평 공간에 153명이 함께 생활한다는 것으로 상황의 열악함을 대신한다며 위생과 먹거리, 더운 공기, 충분치 못한 공간 모두 몸과 신앙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감사 인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백 선교사는 석방을 위해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힘든 감옥 생활 중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됐다며 눈물로 뿌린 기도에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시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책위에 따르면 백 선교사는 몸무게가 7kg이 빠지는 등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인이 말은 못해도 두려움과 불안, 초조함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지금 피부병이 약화되고 힘들어서 이제 피부과 의사가 가서 진단하고 약을 처방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잘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책위는 재심은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백 선교사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더욱 기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고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65주년을 맞아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북한정의연대는 북한 정권이 핵실험장 폐기와 미사일 발사대 해체 등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행 단계에 있지만 주민의 인권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정의연대는 성명을 통해 북한과 정상회담을 가진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해체하고 주민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야 한다며 중국은 탈북 난민을 강제 북송하는 탄압을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정의연대는 이날 탈북민들이 연출한 퍼포먼스를 통해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반인권적 문제에 대한 심각성도 알렸습니다. 이 밖에도 이날 행사에선 미국과 호주에서 온 인권운동가의 발언과 탈북민의 사례가 함께 발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국 각지에 흩어진 한국교회의 선한 모습을 발굴하는 민들레 홀씨아나 세상을 밝히다 고티비 특별기획 순서입니다. 교회의 공간을 도서관으로 운영하며 주민들의 쉼터 역할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신광교회 이야기인데요. 지역과 사회, 세대를 잇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이 교회는 지역 내 복지시설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현장에 오현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인문학이 곽강을 받으면서 독서하는 인구가 사회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 주민들을 위해 교회의 공간을 도서관으로 운영하면서 쉼터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안양 신광교회는 지역 주민이 맘 놓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지만 전도의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회에 도움이 되고 주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목표로 운영하다 보니 이용하던 주민들이 어느새 성도가 됐다는 게 김문건 담임 목사의 설명입니다. 현재 출석하는 50여 명의 성도 중 80%가 도서관을 이용하던 주민이었다고 말합니다. 기존 도서관은 책을 만나는데 작은 도서관은 사람을 만나는 거랑 다릅니다. 너무 이렇게 조급하거나 전도제 드리는 방식으로만 전도할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 성숙도를 믿고 한번 좀 통 크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냥 선교적 마인드는 갖고는 있지만 동행하는 마음으로만 이웃과 동행만 해줘도 충분히 전도가 될 수 있다. 지역과 사회를 연결하자는 뜻에서 징검다리 도서관이란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곳은 이름 그대로 바자회나 여러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를 잇는 섬김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이 있고 참여도가 높다 보니 새롭게 내놓는 프로그램마다 조기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입소문으로 홍보가 되는 네트워크도 징검다리 도서관만의 장점입니다. 지역 아동센터나 복지관이 없는 곳에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어 경기도 1,400여 개의 작은 도서관 중 상위 1%의 좋은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 끝나고 여기 와요. 시간 남아서 여기 오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매일매일 와요.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책도 많고 재밌어요. 김 목사는 작은 교회의 역할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는 것이라 조언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에서 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목회자의 인격과 사역,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현재 15,000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는 징검다리 도서관은 지역의 작은 교회와 다른 도서관에 책을 나누며 또 다른 섬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제45차 한국대회가 내달 15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선 기독실업인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찾고 차세대 리더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한국대회 대회장을 맡은 이승률 중앙회장은 기독교의 성지라 불리는 광주에서 한국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며 광주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본받아 기독교적 가치관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한국대회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회엔 토론토 큰빛교회 이면수 원로 목사와 미 항공우주국 신대원 부국장,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눈길을 끕니다. 이들은 통일시대와 기독교적 경영, 혁신적 기업 세우기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전할 계획입니다. 또 전국의 청년 1,000명을 초청해 특별 집회를 열고 다음 세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서홍빈 대회준비위원장은 여러 어려움에 처한 오늘날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란 주제 말씀처럼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한국대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미국의 인권운동가 제시 잭슨 목사와 함께 한국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2년 만에 방한한 제시 잭슨 목사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아픔의 땅이었던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가 정착되기 위해선 종전선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난민 문제와 관련해선 한국이 전쟁으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전 세계는 한국에 등 돌리지 않았다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란 예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평화를 앞둔 시점에서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도 조언했습니다. 잭슨 목사는 무엇보다 세상의 약자와 소수자를 섬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며 편견을 비롯해 종교적 오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흑인과 소수인종의 인권과 민주화에 앞장서온 잭슨 목사는 1986년 자택에 감금됐던 민주화 추진협의회 당시 김대중 공동의장을 응원하고
전두환 정권의 민주화를 촉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한 기독교인이 런던 세인트폴 성당 바깥에서 큰 소리로 성경을 읽다가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버스 운전사 알랑 쿠트는 영국 선데이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몇 달간 성당에서 복음서를 읽었다며 세인트폴 성당이 돈을 버는 박물관이 아닌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도록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체포될 당시 알랑 쿠트는 산상수훈을 읽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당 측은 어떤 형태의 전도든 모두 금지하고 있다며 그만해달란 요청을 거절할 경우 경찰에 연락하거나 성당에서 나가게 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성당 측은 알랑 쿠트가 매주 30분 동안 성경을 읽는 것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전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이 정치 지도자의 영향력이란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 인간행동에 실린 논문에서 호주 연구원 5명은 남태평양 섬을 대상으로 기독교가 전파된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70개 섬들이 기독교를 주로 믿기까지 걸린 시간은 최소 1년에서 최장 205년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정치 지도자의 영향력이 강할수록 기독교가 더 빠르게 전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논문에 참여한 오클랜드 대학 애키슨 교수는 초기 선교사들의 기록을 살펴본 결과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은 정치 지도자들을 목표로 삼을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탈리아 극우정당이 추진하는 공공장소 십자가 게시 의무화 방안이 비판받고 있습니다. 극우정당 동맹은 학교를 비롯한 모든 공공장소에 십자가 게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1,000유로, 약 131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최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프란치스코 교황 고문인 안토니오 스파다로 신부는 십자가를 정치적 상징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며 정치인들은 십자가에서 손을 떼라고 강력 촉구했습니다. 이 정당 대표인 마테오 살비니 내무장관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종교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SK건설이 시공한 라오스 수력발전소 보조댐 사고 피해 규모에 대해 당국과 외신의 발표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라오스 구조당국은 사망자가 8명, 실종자는 123명이라고 밝힌 반면 영국 BBC 등 외신들은 실종 사망자 수가 수백 명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당국 발표보다 훨씬 많은 인명피해 가능성을 제기한 외신 보도에 라오스 정부는 가짜뉴스라고 반발했습니다. 통론 시술릿 라오스 총리는 소셜미디어와 해외 매체가 사망자와 실종자 수를 과장하고 있다며 당국의 정보를 직접 받는 라오스 매체의 뉴스를 보라고 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라오스 당국이 댐 붕괴 사고와 관련해 보도 통제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유나미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의 여파가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도 미쳤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법원 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는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내겠다고 예고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게 마땅하다는 결론이 담겨 있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낸 소송은 지금까지 심리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채 2년 6개월이 넘게 법원에 계류돼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을 다닌 청년들에게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고교 졸업 후 중소 중견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하며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후 학습 장학금은 고졸 재직자들이 학비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2학기에 도입됩니다.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결과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미혼모, 미혼부에 대한 차별과 불편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취업 면접에서 왜 혼자 아이를 키우는지, 어떻게 키울 것인지 묻는가 하면 직장에서 스케줄 변경이 어렵다고 하니 열정이 없다고 해고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가부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실제 직접적인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화미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소송 선고를 앞두고 서울 동남로의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비대위는 총회 재판국이 세습을 용인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헌법이 무력화되고 총회와 노회의 권위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며 한국교회에 부끄럽지 않을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일명 무지개 퍼포먼스로 논란을 일으킨 학생들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학교 징계위는 5명의 학생 중 1명에게 정학 6개월을, 3명에겐 근신 사회봉사, 나머지 1명에겐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과 소위 솜방망이 처벌이란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교인이었던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문대식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구세군 영등포교회가 오는 5일 시민들을 위한 도심 속 힐링 콘서트 한여름밤의 크리스마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콘서트엔 구세군 영등포교회 브라스밴드가 대중에게 잘 알려진 영화음악과 크리스마스 캐롤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